그 동영상 그 파일, 엑셀 파일 어저께 한 거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를 한번 보세요. 왜 봐야 되냐면, 이 문제풀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두 세트에 대한 문제를 줬는데, 이 두 세트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지금 하는 이 문제처럼 첫 번째는 똑같고 두 번째가 고급 필터하고 표 서식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하나 준 데 보면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비중은 고급 필터 표 서식이 한 7대3 정도. 그러니까 이게 7번 나오면 그 목표값 찾기가 한 3번 정도. 1년 12달 매월 시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특별 시험이 4번인가 더 있죠. 이번 23일 날 치는 게 특별 시험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칩니다. 일반 시험은 토요일 날 치고 특별 시험은 일요일 날 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두면 좋고, 시험 치려면 한 달 전에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신청이 안 된 사람은 요 특강 듣고 바로 신청을 해서 그 다음 돌아오는 차수에 조금만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덕에 졸지에 유튜버가 됐어. 그 다음에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인데, 피벗 테이블이 나오든지 부분합이 나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 비중은 똑같아요. 7대3. 피벗 테이블이 7.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유형만 풀어보면 거의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다 커버링이 됩니다. 참고로 피벗 테이블보다는 부분합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다는 뜻이죠. 부분합이 훨씬 쉽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값 찾기가 훨씬 쉬워요. 그 유형이 나오면. 근데 이제 문제를 안 풀어보거나 이게 좀 연습을 안 했으면 어려운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서 내가 훈련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문제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라 그랬죠. 그래야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써있기 때문에 쭉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멈칫 하다 보면 거기서 깎아먹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훈련 방법은 그렇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왔을 때 이제 그때 토요일 날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풀어보고 토요일 날 왔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해보고, 그때 다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한번 또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제 훈련하면서 개별적으로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지도를 개별적으로 해줄 테니까 내일까지는 일단 강의 위주로 하고, 토요일 날은 또 필요하면 그래 할 건데, 이제 두 과목이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4작업은 이제 하나의
그 차트 안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죠. 혼합형 그래프, 그죠? 그래서 항상 거의 이거는 9대1 정도로 이 스타일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파이 그래프가 가끔 나와요. 그거는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계열을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더 쉬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그걸 안 해보면 이제 또 손을 대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거는 토요일 날 예제를 줄 테니까 한 번만 딱 풀어보면 이게 너무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그 강의 한번 잠깐 하고 토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인원이 이렇게 다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간식을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여기 좀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여러분들 수고하니까. 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입력을 할 때 뭐 결과를 이렇게 맞춰야 되기는 하지만 입력을 하면서 맞추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에 입각해가지고 입력을 먼저 쫙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전체적인 이런 정렬이나 스타일을 혹은 형식을 맞춰가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입력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그 문자는 좌측 정렬이 될 거고,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딱 정해진 경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박스를 치고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가끔 입력을 하다 보면 하나 빠뜨릴 때가 있어요. 빠뜨릴 때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칸을 질러 놓으면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뭐가 빠졌네 이런 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설 수도 없고 하나 모자란다든지 인식이 빨리 되는 거죠. 근데 밑에 거 다 그려놓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 빠졌더라.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박스를 우선 딱 치고, 그 다음에 박스 치는 거는 뭐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홈 탭에 요거죠. 글꼴 여기 바로 위에 여기에 모든 테두리에 딱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한 김에 뭘부터 먼저 하느냐면, 항상 조건 첫 번째에 보면 전체 서식에 대한 글꼴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굴림에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대부분 다 되어 있을 겁니다. 100%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인만 하세요. 굴림에 11포인트. 그리고 참고로 이거 서체 선택할 때 뭐 이거는 관계없네. 파워포인트에서는 조금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 지정해 놓고 할 일이 참 많아요. 자, 전체 지정해 놓고 한 번에 선정한 김에 풀지 말고 이 상태에서 저거 박스 치고 전체 글꼴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 정리를 시키세요. 둘 다 중앙 정리를 딱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보고 우측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지금 판매가하고 판매량이 우측 정렬이고 나머지 다 좌측 정렬이죠. 저 중앙 정렬이죠. 그러니까 얘 둘만 이렇게 집어서 이건 지금 천 단위 구분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에 표시 형식의 요 전 단위 구분 문자만 찍으면 자동 숫자로 인식해서 우측 정렬이 되면서 우측에 공백 하나 정도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여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냥 숫자를 바꾸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진 없이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1, 2, 3 있는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했죠. 이 자리가 1자리 설명할 때 1자리고 이 자리가 설명할 때 2자리라는 거지 그걸 입력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병합시키고 요 3개 요거 위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밑에 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요거 3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개 아래 위로 합쳐가지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사선 긋는 거 사선 긋는 거는 이제 아니까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선은 없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테두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뭐 비슷하네. 들어오는 그 속도는. 자 여기서 이거 하고 이거 끄면 사선 2개 끄면 X자 만들어지죠. 그러면 해결이 됐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 입력 후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보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모든 그 엑셀의 이 폭 너비가 똑같아요. 이 처음에 B열에 있는 거 이 정도 크기로 똑같은데 지금 여기를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 얘가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하면 되고 얘 날짜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판매가 판매량 2개도 늘어나야 되죠 그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절을 그러니까 너비가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한 거를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미리 넓혀 놓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입력을 할 때 이게 막 넘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비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타이틀이 들어갈 공간도 미리 이제는 아니까 이렇게 세 위에 행머리 숫자에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요 경계선에 갔을 때 이거 살짝 조금만 늘어주면 돼요. 그럼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야 위에 타이틀이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문제 조건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자, 여기 보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뭐 이걸 하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대부분 그러니까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하고 나머지 식은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죠? 아까 내가 2개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예외적인 거는 뭐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는 거고, 그죠? 아, 그리고 이게 빠졌네. 전체에 대해서 이게 맨 바깥쪽 테두리 굵게 하는 거. 일단 전체 선택하고 굵은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선택하고 조금 전에 내린 명령은 옆에 바로 나와 있으니까 또 열 필요 없이 요거 바로 눌러버리면 돼요. 그리고 밑에 두 줄 선택하고 이거 바로 눌러버리면 그냥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제목. 자, 이렇게 문제 풀 때 그 필기구 가지고 내가 이게 조건들이 많죠. 그럼 이거 했는 거 안 했는 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빠뜨려 먹어 가지고 감점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거는 분명히 체크를 해 가세요. 자, 제목 조금 이따 할 거고 결제칸도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여기 색 채우기 하는 거 여기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 코드 판매량 요거까지 같이 찍은 다음에 주황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주황, 정확하게 주황색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그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 앞 비디오를 보면 유효성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이야기해 놨습니다. 하는 방법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상품 코드에 나왔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잘못 입력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이 값들의 목록이 뜨게 해서 선택함으로써 입력을 하게 하면 잘못 입력되는 경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죠. 그 기능입니다. 자, 먼저 선택하고 데이터 탭 갑니다. 여기 보면 요 놈이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모든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셀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정수값만 허용하게 한다든가 뭐 정수값도 범위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최소 최대값 줘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있는 값만 입력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혹 잘못 입력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 지금 하는 것은 목록입니다. 목록 기능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본에다가 목록을 만들 값들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지가 알아서 그 셀 주소를 영역 주소를 넣어주죠. 그래서 확인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됐고 그 다음에 셀 서식을 지정하여 G5, G12 여기죠. 뒤에 원자를 붙여라. 그죠? 뭐 이런 데도 보면 뒤에 개자를 붙여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뒤에 원자 붙이는 방법. 근데 뒤에 직접적으로 원이라고 못 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숫자로 있어야 나중에 뭔가 계산을 할 때 얘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원자를 붙이는 순간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원래 숫자가 그대로 있으면서 보이기만을 뒤에 원자 붙어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 그게 셀 서식이라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 일단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홈 탭에 가서 자 표시 형식의 요 펼치 버튼에 사용자 지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값이 이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되어 있다 나오는데 천 단위 구분자 들어가면서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얘를 선택하면 돼요. 얘. G/ 표준은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천 단위 구분자가 없어집니다. 천 단위 구분자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얘를 선택하고 나서 똑같죠. 그죠? 보기 보니까 천 단위 구분자로 딱 나옵니다. 그죠? 선택하고 나서 뒤에다가 그냥 원
미리 보기가 딱 보이니까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겹 인용부호로 둘러싸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면 되죠. 참고로 전 단위 구분자 없으면 요 G/표준 가지고 하면 됩니다. G/표준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인 경우죠. 문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품명 뭐 이런 뒤에다가 모던 폭스 뭐 제품 상품 뭐 이런 글자를 붙이고 싶으면 뭘 찾아서 하면 되냐면 골뱅이 밑에 골뱅이 있죠. 얘가 문자에 대한 형식 코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는데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여기는 분명히 뒤에 원자 붙었는데 수식 입력줄에 보면 숫자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내부에 실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가는 수식 입력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수식 입력줄입니다. 가니까 밑에다 나오죠. 그죠? 수식 입력줄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엑셀에서 이 보이는 게 뭐냐면 실제 값이 아니죠. 꾸며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상입니다. 가상이고 실제 값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해결하면, 요것도 해볼까요? 이런 글자 뒤에 붙이는 경우는, 모던 폭스, 뒤에 제품이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죠. 표시 형식, 했다 금방 지우면 되니까. 사용자 지정, 아까 꼴뱅이 찾아라 했죠? 얘 뒤에, 요렇게, 뭐 넣고 싶으면 넣으면 돼요. 앞뒤로 다 가능합니다. 앞뒤로 다. 위에 보기 보니까 뒤에 잘 나오고 있죠. 잘 동작한다는 뜻이에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지 말고 취소. 자,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이제, 전 단위 구분자 있으면서, 뒤에 뭔 글자 붙일 때는 샵, 콤마, 샵, 제로. 걔를 이용하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거. DOD12 얘죠. 분류로 이름 정의하라. 이름 정의는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다가 분류라고 쓰면 되는데 아마 이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 정의하다가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식,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어떤 이름이 어느 영역으로 이름 정의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예 하니까 닫기 해서 가보면 이제 없죠. 정의 안 돼 있죠. 그죠?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름 정의하라. 라면 쭉 지정하고 여기에다가 분류.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엔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원래 여기는 영역 주소가 DOD12라는 영역 주소가 사용이 되는데 그 영역 주소 대신에 분류라는 이름이 이름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부터. 그죠? 그래서 셀 주소, 복잡한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정의해놓고 쓰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괜히 정의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보면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여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영역 지정하기 위해서 영역을 딱 지정하면 지가 알아서 그 영역에 대해서 이름 정의되어 있으면 지가 알아서 그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제목하고 요 결재칸 제외하고는 다 했죠. 자, 이제 제목 만들어 놓는 거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삽입에 가서 도형 요게 육각형이죠. 그죠? 육각형이 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육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지만 이게 길게 늘어뜨리면 이런 육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그 제목 그 조건에 보면 도형 육각형과 이렇게 이야기 해놨죠. 육각형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이게 육각형으로 나오죠. 체크하고 반드시 시작부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점 받아요. 반드시 여기 시작부에서 대략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눈대중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와요? G의 중간 정도까지 오죠. 그까지 끌어줘야 돼요. 밑에는 한 이 정도 마진 딱 주면 돼요. 그죠? 자, 얘 보면 진한 색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이게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문제지는 흑백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진한 색은 아닙니다. 이 색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대략 뭐 색깔로 하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그 도형 채우기 해가지고 회색 계열에 뭐 조금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 그제? 15% 정도. 자, 그리고 자 그림자는 조금 더 해주면 되고 밑에 제목에 대해서 걸골은 굴림의 24포인트. 자, 이거는 자 홈 탭으로 갑니다. 여기서 다 해줍니다. 자, 굴림 항상 이 정도 위치에 가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의 밑에 조금 남아있는 위치까지 내려가면 다 있어요. 굴림의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세요. 둘 다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도 여기서 노란색. 회색 할 필요가 없네. 이게 노란색인가 보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입력하면 끝이죠. 가방나라.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 모든 데이터들은 틀리지 않도록 조금만 유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그 그림자가 있죠. 오프셋 오른쪽.
자, 일단 선택하고, 그림자는 이 서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서식의 도형 효과, 그림자 있죠? 자, 요것도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얘죠. 오프셋 오른쪽. 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택하면 끝. 자, 그 다음에 결제칸. 엑셀은 특성상 자,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옮겨서 여기 이쪽 공간이 나오게 특성상 동일 서로 다른 폭을 가지는 두 개의 문서가 같은 행위나 같은 열에 위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 폭이 다른 문서가 이 결제칸 같은 폭이 다른 문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엑셀 문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든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영향을 안 받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대각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결제 문서 모양을 만듭니다. 오른쪽으로 4개, 밑에 2개. 그 다음에 박스 칩니다. 모든 테두리. 자, 일단 결제칸 부분을 줄이고, 밑에 결제 부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합치고, 요거 입력하기 전에 중앙 정렬 시키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입력하면 끝입니다. Alt키 누르고 엔터 치면 줄바뀜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담당 팀장 본부장, 담당 팀장 본부장,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다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부 지정하고 컨트롤 C, 바로 컨트롤 V 하면 문서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위에 클립보드에 붙여넣기를 누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러면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이니까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고 사이즈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H 시작제부터니까 좌측 상단부터 맞추세요. 좌측 상단을 맞춰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지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감점당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 부분이 끝났죠. 여기까지가 시간상으로 한 15분 정도. 늦어도 15분 정도에 끝내줘야 돼요. 끝내주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하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설명 없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죠. 결국 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글자가 조금 다르고, 그죠? 근데 이 틀은 똑같을 거고. 그래서 연습해 놨으면 금방금방 할 수 있거든요. 도형만 다르지, 이 도형에 대해서 지금 하는 글꼴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거는 문제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림자 방향만 조금 다르지. 자, 함수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크게 보면 함수는 1번, 2번 여기죠. 1번, 2번이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함수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죠. 유형으로 보면 선택형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그것 이외에는 내가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셋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4개, 5, 6개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낼 이유도 없고 그죠? 지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딱 2개 아니면 3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택형 문제는 if 함수하고 choose 함수만 알고 있으면 다 풉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법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문제만 뭐 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다른 문제도 생각해서 내가 아마 앞에 그 동영상을 보면 어저께 했던 그 특강에서 영상을 보면 다양한 그 경우에 대한 예가 같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조금 참조를 해보세요. 오늘은 시간상 일단은 요 문제만 풀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4개, 하나, 둘, 셋, 4개는 거의 패턴이 정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다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점수 그 획득을 하는 걸로 치면 위에 거는 내가 뭐 처음 보는 그동안 연습하지 않은 함수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스킵하세요. 이거 붙들고 있다가 시간 다 까먹고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스킵하라는 이야기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형이니까 풀고 하나가 아마 뭐 그래도 아는 거든지 아니면 아는 거면 땡큐죠. 그죠? 아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야? 이거 조금 어렵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 스킵하라는 이야기죠. 이거 안 풀어도 뒤에 문제 푸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풀어도 돼요. 여기서 먼저 하려고 시간 잡아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밑에 거는 패턴이 정해진 거라서 방법과 절차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뭐 400개 정도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 ITQ 문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푸는 데는 한 20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너무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순위 이거는 랭크 함수만 알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랭크.EQ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랭크.EQ든 랭크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순위 매기는 함수예요. 순위. 그래서 랭크 그대로 쓰면 돼요. RA까지만 치면 되도록이면 다 치지 말고 한 2자까지만 치고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해서 하세요. 그래야 틀리는 경우에 대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괜히 치다가 타이핑하다가 내가 미스타이핑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그다음 짜증나죠. 그러지 말고 이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선택해서 하라는. 자, 랭크 함수는 파라미터 3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미리 콤마 가로 닫고 딱 하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 문법적인 오류를 완전히 해소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실제 조사에 의하면 이 엑셀 사용자, 함수 사용자들의 90% 오류가 지금 했던 요거에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90%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90%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딱 가서 밑에 안내되는 걸 보고, 자, 지금 넘버, 레퍼런스. 저 레퍼런스의 범위에서 지금 지정하는 이 넘버가 몇 등이냐 이거죠.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얘죠.
그죠? 알고 싶은 거는 얘고. 잘못 찍혔다. 알고 싶은 건 얘고. 그럼 HO 찍혔죠? 넘버 자리에 찍혔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어느 범위에서? 범위는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얘가 길어가지고 이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좌측으로 오면 이렇게 두꺼운 십자가로 딱 변했을 때 쭉 지정이 가능합니다. 쭉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뭐냐? 자, 순위를 매기는데 제일 높은 놈을 1등을 할 거냐? 제일 숫자가 낮은 놈을 1등을 할 거냐? 다르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합이나 뭐 생산량이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은 많으면 좋은 거죠. 근데 순위 경쟁 같은 경우에는 순위 경쟁 달리기나 이런 기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값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1등이라는 의미가, 그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내림차순을 하라, 오름차순을 하라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0 아니면 1인데, 0 아니면 1인데,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림차순이 높은 값이 1등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용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많은 값이 1등이 돼야 될 경우에는 내림차순을 하면 되고, 작은 값이 1등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오름차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림차순이에요. 그죠? 순위 구할 때. 자, 0 하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거 할 때, 이거 칸이 많다 해서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처음에 것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엑셀의 주소는 상대 주소입니다. 얘를 복사를 하거나 위치를 옮기게 되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복사를 하게 되면, 자, 십자가 모양 이렇게 해서 당기면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가서 요거 좀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1, 그 다음에 자, 1 해놓고 1 해놓고 여기에서 당기면 그냥 선택의 의미죠. 근데 요 모서리에서 당기면 똑같은 값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요 모서리에서 당길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일씩 증가하면서 채워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셀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옆에 거 찍죠. 옆에 거. 자, 셀 주소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N5죠. N5. 얘를 복사를 하게 되면 주소가 N6, N7, N8 자동으로 변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셀의 셀 주소는 상대 주소이고, 이게 복사를 하거나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알아서 바꿔줘요. 근데 자, 이걸 복사를 할 때 맨 앞에 있는 이거는 변해야 되죠. H5, H6, H7, H8 그죠? 밑으로 복사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될 주소를 우리는 절대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절대 주소로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F4 키 있죠?
얘를 누르면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다 붙여줍니다. 절대 주소로 만드는 방법이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복사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됐죠. 그렇죠? 그래서 랭크 함수는 가끔 여기에 자주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세요. 랭크나 랭크 위키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죠. 남성, 여성, 퀴즈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쓰라고? 추주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CHOOSE 갈로 열고 맨 처음에 인덱스 넘버가 들어가요. 이 인덱스 넘버는 무조건 1, 2, 3, 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1일 때 그 다음부터는 콤마를 구분자로 해가지고 1일 때 선택되는 값, 2일 때 선택되는 값, 3일 때 선택되는 값을 쭉 나열해 주면 돼요. 그거는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적어주면 돼요. 남자 1일 때 남자 남성인가? 남성 2일 때 여성 3일 때 퀴즈 갈로 닫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문법적인 오류 100% 커버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 2, 3 나올 수 있는 거를 적어주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가져오기 위해서 writ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write 함수 같은 경우는 right나 le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값을 대상으로 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 right라는 함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 left라는 함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right, left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단순하게 RIGHT 해가지고 갈로 열고 대상은 상품 코드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룰 때는 상품 코드라고 하면 이 줄에서 이 상품 코드의 값이에요. 얘를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콤마 한 글자 갈로 닫고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 위에 거 보세요. 이건 뭐 여러 줄로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거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죠. 추우즈 입장에서 요놈이 인덱스 넘버의 역할을 해주는 놈이에요. 요 함수의 실행 결과가 1 아니면 그쵸? 상품 코드 맨 마지막 보면 2, 2, 1, 3, 2, 3, 2, 1, 1, 2, 3 중에 하나죠. 추우즈 함수는 굉장히 사용하기 쉬워요. 그냥 뒤에 값 쫙 나열해 놓고 앞에다가 1, 2, 3, 4 나올 수 있는 그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1, 2, 3, 4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첫 번째에다가 넣어주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복사. 어제 낮에 할 때 이 문제를 if 문장 가지고 풀어라 라고 했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거는 동영상 참고하고 일단 결론만 낼게요. 그렇게 원래 if는 이렇게 돼 있죠. if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 요게 if라는 함수의 사용법입니다. 문법입니다.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 뭘 물어보는 거죠. 같으냐, 작으냐, 뭐 같거나 크냐, 물어보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논리식이 참일 때 선택되는 값, 거짓일 때 선택되는 값,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if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if를 사용하라. 이러면 이 구조만 만들어내면 된다 했죠. 여기다가 맨 끝에 여기다가 if를 하나 더 사용해가지고 if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 이 구조만 만들어내면 그냥 90% 끝나는 겁니다. 그냥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if를 사용하라. 이면 요 구조만 만들어내면 기억해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듯이 똑같이 얘도 요 첫 번째 if의 두 번째에다가 남성 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성 이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if의 두 번째에다가 여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에 보세요. 세 번째 여기다가 퀴즈. 그러면 이제 요 로지컬 테스트 두 개만 완성하면 끝이죠. 그죠? 그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사용했듯이 그대로 그놈 right 함수 써가지고 RIGHT 갈로 열고 자 대상 찍고 콤마 1 해가지고 얘는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앞 주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1, 2, 3만 나오면 끝이지만 얘는 얘가 1이냐 얘가 2냐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좀 귀찮지만 같으냐 1 이면 남성인 거고. 근데 뒤에 것들 줄 때 첫 번째 것만 조건식만 잘 만들어주면 뒤에 거는 그저 먹는 게 요 조건식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뒤에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뭐만 달라지면 되냐면 물어보는 값만 달라지면 돼요. 2로 물어보면 돼요. 3은 자동으로 그냥 퀴즈 선택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건드렸죠. 이 부분은 안 건드렸어요. 뒤에 물어보는 값만 살짝 바꿔주면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좀 길지만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if에 대한 중첩된 if에 대한 틀을 만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드 찰리의 상품의 판매가 이걸 구하는데 뭘 사용하려고?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려고. 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한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함수를 그냥 하나씩 일단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함수의 역할이 뭐냐는 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매치 함수는 일단 어떤 값을 가지고 지금 위드 찰리라는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저 행의 위치, 몇 번째 행의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위치 값을 알아내는 함수가 매치. 그 다음에 자, 이 위치를 알았어요.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아마 결과가 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4가 나왔으면 동시에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모든 값은 가져올 수 있어요. 위치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뽑아오는데 인덱스라는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것만 역할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먼저 매치 함수부터 맨 처음에 있죠. 자, 뭐 찾을 값이 뭐냐? 자, 위드 찰리죠. 이것도 치기 싫으면 이거 그냥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8개밖에 안 돼서 우리가 또 보면 저거 찾을 필요가 뭐 있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10만 건 중에서
이 함수를 제곱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음할 때는 무조건 0입니다. 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얘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액션을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무조건 정확하게 찾는 거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를 문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끝입니다. 엔터. 4 나오면 맞죠? 자, 이제 이 매치부터 여기까지를 잊어버리고 4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통째로가 4라고 생각하고 인덱스 함수에 이 4라는 게 어디에 들어갈지만 생각해야죠. 그 자리에다가 통째로 넣어줘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다가 인덱스 INDEX 갈로 열고 딱 해보세요. 여기는 범위를 가져오는, 아까 위치 정보를 가지고 가져온다 했죠. 가져오는 그 범위가 어디냐 이거. 문제에서 판매가죠. 그러면 여기를 찍어주면 돼요. 범위를. 자, 이 범위 중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콤마 해줘야 되죠. 반드시. 자, 그럼 로우 넘버가 들어가야 돼요. 이 범위에서 행과 열은 한 줄밖에 없으니까, 한 열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1이겠죠. 이 행에서, 네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에서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게 하는 게 인덱스예요. 그러면 지금 로우 넘버를 집어넣어 달래요. 그러면 아까 요 4라고 구해놨죠. 행, 그죠? 이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콤마 찍어주는 거죠. 로우 넘버가 이제 끝이 났으니까. 로우 넘버 뒤에 콤마 있잖아. 그죠? 콤마. 이제 컬럼 넘버. 이거는 뭐야? 무조건 1. 갈로 닫고 끝이잖아. 엔터. 왔죠? 네 번째 거 98,200원. 그죠? 뭐 정 그거 하면 요거 한번 찍어주면 되죠. 천단위 구분자 정도. 자, 이거는 결과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 풀어가는 과정 있죠? 그 절차를 잘 외우면, 넣고, 이거 여기 넣고, 결과를 여기다 넣고, 하는 방법을 외우면,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이 풀 수가 있어요. 똑같이. 다른 문제에서는 인덱스 매치 맥스, 인덱스 매치 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문자를 직접 줬죠. 그죠? 찾을 값을 직접 줬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먼저 민이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는 그거예요. 그런 문제 나올 때, 한 번만 또 보면, 뭐, 함수가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아무 관계 없어요. 똑같은 방법과 절차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최저 판매량, 이건 공짜죠. 민 함수만 알면, 민, sum, average. 사용 방법 다 똑같죠. 함수 이름 주고, 자, 민, 뭐에 대한 최소값? 판매량. 이 범위만 주면 끝이잖아. 합계 구하는 거나, 평균 구하는 거나, 그 범위에서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하고, 다 똑같지 뭐.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요거. count if 이런 거 너무 쉬운 거는 보통 뒤에다가 뭐 개자 붙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이 기호 앰퍼샌드에다가 그냥 글자 모든 글자는
숫자는 그냥 쓰면 되고 문자는 겹 인용부호로 둘러싸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에 개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if if 같은 함수, 즉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count if죠. COUNTIF 갈로 열고 딱 두 개 들어가면 돼요. 무릎을, 자, 숄더백의 개수를 카운트하는데 결과는 두 개예요, 그죠? 딱 보니까 숄더백이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나오는데, 어쨌든 무릎을 범위 처음에 레인지로 주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콤마, 이름 정의를 사용하여,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걱정 안 해도 된다 했죠. 이 범위를 찍으니까 지가 알아서 분류라고 넣어주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콤마. 자, 크리테리아는 아까 로지컬 테스트 있었죠. if에 조건식, 대상, 그 다음에 부동어 기호, 그 다음에 비교값,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죠. 크리테리아는 반쪽 세트예요. 왼쪽에 대상은 이미 지금 분류라는 이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크리테리아는 뭐냐면 부동어 기호와 비교하는 값만 두 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숄더백이 그죠? 숄더백이냐는 거죠. 같으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다 숄더백인데 같다라는 거는 유일하게 생략할 수 있어요. 같지 않다, 크다, 같다, 작다, 크다 이런 거는 생략 못하지만 같다라는 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빼고 그냥 값만 주면 돼요. 숄더백이라고. 그럼 끝이에요. 너무 쉬운 것 같죠? 엔터. 두 개 나오면 맞잖아, 그지? 너무 쉬우니까 뒤에다가 뭐 붙이라고? 개자 붙이래. 개자 붙이는 거는 이 수식 뒤에다가 요거 기호. 요 기호 사용하라고 돼 있네, 그죠? 조금 전에 했잖아. 예. 엔터. if나, 그 다음에 d 그러니까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 지금 나온 count if, if죠. 그 다음에 d sum, d average, d count 다 같은 종류의 함수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하든 개수를 구하든 그 다음에 그 평균을 구하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디선가 D부터 함수 문제를 내는데 지금은 카운트 if만 했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똑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D 카운트로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돼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지. D, C, O, U, N. 자, 문자일 경우에는 카운트 할 때는 A를 씁니다. 숫자일 경우는 그냥 D, 그냥 카운트 쓰면 되고. 자,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세 가지만 넣으면 돼요. 세 가지만. 데이터베이스는 D 붙은 함수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면 돼요. 다 똑같아요. 모든 D 붙은 함수의 범위는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지정해 줍니다. 함수의 범위 줄 때, 지금까지 범위 줄 때 보면 전부 안쪽에 데이터들에 대한 범위만 주었죠. 그죠? 요 D 붙은 함수가 유일하게 타이틀이 데이터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필드. 자, 물어볼 합이나 카운트나 평균을 구할 필드가 어디냐? 여기죠. 분류죠. 이제 타이틀을 찍어주면 돼요. 콤마. 크리테리아. 요 D 붙은 함수가 문제를 내려면 어떤 경우에 무조건 내게 돼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 타이틀과 물어보는 값이 붙어 있는 경우에 분류가 숄더백, 상품명이 모던폭스, 출시일이 이거, 발인율이 5%, 이런 경우에만 문제를 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분류가 숄더백인 경우 문제 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D부터는 마지막 그거를 5번을 D 카운트 A로 풀으시오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두 개를 찍어줍니다. 타이틀과 첫 번째 값으로 있는 물어보는 값이 딱 있는 경우 요 두 개의 그 줄을 딱 박스 쳐주면 돼요. 끝입니다. 너무 쉽죠? 뒤에 개 붙이는 건 똑같아요. 개. 요거 기호. 개. 그죠? 개. 다음에 마지막 함수 VLOOKUP. 항상 똑같아요. 사용 방법만 알면 됩니다. VLOOKUP, VL 하나밖에 없죠. 자, 맨 처음에 찾을 값이 뭐냐? 자, 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찾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D 붙은 함수에서 범위를 찍어줄 때 타이틀 넣어가지고 쭉 해줬듯이 얘도 다 찍어주는데 D 붙은 함수만 타이틀 들어가지 나머지는 전부 데이터만 들어간다 했어요. VLOOKUP 같은 경우는 다 찍어주되 요렇게 찍어줍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왜? 애초에 없었으니까. 다만 요 VLOOKUP 함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두 번째 이거 범위 찍어주는 건데 무조건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에 들어가게 해서 찍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찾을 값이 상품명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이해하겠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찾을 값이 첫 번째에 들어가게 해서 전체를 다 찍어줘라. 그래서 이거는 요행이도 첫 번째 열에 상품 코드가 있어서 첫부터 찍은 거지 항상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그 함수는 무조건 뭐예요? 처음부터 쫙. 무조건 처음부터 쫙. 그거 끝났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얘는 아까 D 붙은 함수는 내가 뭘 가져올 뭐에 대해서 위에 타이틀 이 범위에 들어가서 타이틀 팍 찍어줬으면 됐지만 얘는 할 수 없이 그런 거 없으니까 숫자를 세어야 돼요. 자,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원하는 값을 찾았어요. 이 9461을 찾았어요. 그 순간 이 줄에 있는 것들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인덱스 넘버에 의해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고요. 지금 뭘 가져오라고? 판매량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래서 7이 답이 됩니다. 만약에 판매가를 가져오라 그러면 6이 답이 돼요. 출시일을 가져오라 4가 답이 돼요. 상품명을 가져오라 2가 답이 됩니다. 이거는 7 끝입니다. 맨 끝에는 무조건 0 정확하게 일치 끝 가로 닫고 맞죠? 아쉬우면 천단위 구분자 찍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조건부 서식. 보통 조건부 서식에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뭐 최대 최소에다, 예를 들어 판매량에 대해서 최대 최소에다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오. 쭉 선택하고 홈 탭에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여기에 막 데이터 막대, 색깔만 뭐 파란색, 뭐 막대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은 빨간색, 색깔만 지정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지금처럼 이건데, 여기서는 이것만 하나만 나왔네.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량이 15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걸골 파랑 굵게. 자, 행 전체에 대하여, 이거는 전체 다 찍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하여,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체 다 지정하고, 자, 규칙 관리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뭔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느냐? 조금 전에 했죠. 조건부 서식을 하나 적용했어요. 이 범위 안에 뭔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혹시 뭐 하다가 틀리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괜히 고치려고 하다가 꼬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새 규칙.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이니까 등호로 시작합니다. 엑셀에서 맨 앞에 시작하는 등호하고 중간에 사용되는 등호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맨 처음에 등호로 시작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수식 시작합니다 라는 것의 의미. 중간에 등호 들어가는 것은 진짜 같다는 의미. 같으냐 혹은 크거나 같다 할 때 그 등호. 그러니까 중간에 있을 때와 맨 앞에 있을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일단 수식으로 하라 했으니까 수식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주면 되죠. 조건식은 대상, 비교연산자, 비교하는 값. 그거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죠? 판매량이 1500 이상. 판매량이 여기죠. 그래서 요 처음에 거를 찍어요. 처음에 거를 딱 찍습니다. 이게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아예 절대 주소로 내주죠. 근데 보세요. 비교를 제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H5하고 1500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이상이 이제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H6, H7, H8 이렇게 바꿔가면서 비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 엑셀 시스템이 알아서 합니다. 왜? 범위를 다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H5, H6, H7 이렇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주소를 잘 줘야 돼요. 지금처럼 전부 절대 주소로 해놓으면 H5만 비교하겠죠. 그렇죠? H5, H6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려면 원래 엑셀 주소가 아까 뭐라 그래서 상대 주소라고 했죠.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변하죠. 근데 H5, H6 숫자는 자동으로 변해야 되지만 H는 변하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될 H에만 달러를 붙여놓고 숫자는 달러를 빼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씩 비교를 자기가 자동으로 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우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들어와서 비교해 봐야 될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값만 딱 찍고 문자 쪽에만 달러 두고 숫자는 달러를 빼자. 그리고 이제 부등호, 이 커서 키를 이용하지 마세요. 자, 부등호. 이게 판매량이 1500 이상이라는 것은 크다, 같다죠. 등호 기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한 값 1500.
이렇게 주면 세 파트죠. 자, 여기가 대상, 부등호, 그 다음에 비교하는 값.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 게 논리식이에요. 다만 여기 보면 문제에서 이 부등호 기호를 끄집어낼 때 글자로 나오죠. 이상이냐, 이하이냐, 미만이냐, 초과냐, 같느냐, 같지 않느냐. 이것 이해는 없어요. 숫자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라서 요 기호만 뽑아낼 줄 알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 되겠죠. 이상은 크다, 같다. 이하는 작다, 같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초과, 미만은 그 값이, 비교하는 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같다는 등호. 같지 않다는 등호 2개 붙인 거. 자, 이렇게 하고 조건은 끝났고, 그 다음에 서식. 걸골 파랑 굵게죠. 자, 일단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랑. 여기 파랑입니다. 그러면 끝. 하기. 됐죠? 맞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 3, 4 작업을 할게요. 오늘 한 문제 다 풀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와도 이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거죠.